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중국의 불교 2단계 발전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불교와 이와 같은 초기 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접어든 것은 불교 사상을 본 뜻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이때 전개되어 중국인이 직접 서역이나 인도에 가고 또 외대 승려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한 시기다. 특히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보면요. 도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마으스, 해원 같은 승려도 있는데, 자, 도안은 전진한 부견으로 하여금 불교를 신봉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부교는 그 당시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하북통일의 사상적 기반을 불교에서 구하여 이들 보호 장려했다. 자, 도안은 서양에 승리했던 불도징의 제자였다. 있고요. 자, 부교는 도안의 권위를 받아들여 서역의 구차국에 있던 고승이었던 구마습.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구차에서 태어났고요. 부친은 인도인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다른 그 서양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언어 감각이 뛰어났나 봐요. 또 인도나 구차,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구역경을 이제 했죠. 그래서 범어를 산스크리트 불교 경전을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구역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도 익숙하고 또 인도 문화도 익숙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번역할 때도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상황이나 문화에 맞게 의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요. 근데 이에 반해서 뒤에 이제 현장 같은 사람이 또 한번 역경 사업을 했잖아요. 이거 신역경이라고 하는데 신역경은 좀 약간 직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본 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구마습이 이제 그렇게 해서 번역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마습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팩트 체크방에서도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요 예문 자체가 틀렸어요. 누가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출제하신 교수님이 그쪽 전공 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뭐 남북조 시대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남조 북조와 관련 전혀 없어요. 북조 관련 없고 고마스비 활동했던 시기는 그 5, 16국대 시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북조 얘기를 막 집어넣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있는데 구마스비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미나게 또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마우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사실 파악 부분에서는 챗GPT보다는 제미나이가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몇 번 왔는데 챗GPT가 좀 팩트가 좀 틀린 게 있어. 하다 보면 구마우스는 이렇게 다그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번역 그 검색을 하고 나서 알려주거든요. 종류에서.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 재미나이를 좀 권해드리고 챗GPT는
요 정도만 할게요. 여기 이제 얘가 얘기할 때 한자가 있으면 금강경 하면 또 금강경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감안해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마우스의 일대기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그러면 그 구체 내용은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마습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장군 여강으로 하여금 구차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구차를 통한 여강은 구마습을 데리고 귀국했으나 부견은 남조의 동진 정부에 실패했고 장안의 반란이나 피살됐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요. 자, 그러나 이제 구마습은 장안에 들어가서 불교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구마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교 경전 사업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주목된 이는 지금까지 중국에 번역 소개된 불교가 대부분 소송불교에 속한 것이었으나 구마스에 의해서 비로소 경전의 번역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종래 노장 사상을 빌려 잘못 이해된 불교의 진위가 많이 고쳐지게 되었고 노장 사상으로 여과된 격의 불교가 아니라 불교 원전을 직접 번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대승불교의 발전을 가져온 동기가 되었다. 해원이 남방을 대표하는 데 대해 구마였으면 북방불교의 대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불교 병정 번역사에서 구마우스 이전에 번역된 불경을 고역경, 그리고 구마우스 이 번역한 경전을 구역경, 당나라 때 현장에 번역한 불경을 신역경이라는데 앞에서 이제 세 단계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고역경, 구역경, 신역경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마유습이 이제 북조 불교 대표하는 데 대해 남조에서는 회원이 남방 불교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자, 그는 처음에는 유학을 연구하고 노장 사상에 심취했으며 후에 동안의 제자가 되면서 그 불교에 기인했다. 그야 이제 노산에 은둔하여 불교 사상 연구를 불교 발전에 획기적인 공을 세웠고요. 회원은 연불을 중심으로 연불교단을 만들고 계율과 선을 주역하면서 노산의 백년사라는 종교교단을 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결사. 그래서 이 결사라는 것은 회원이 처음에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송 시대 때 널리 확산이 됐고 이 결사 운동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고려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종교 결사 불교에서 말하는 중국 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중국에서 이미 했던 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불교가 완전한 중국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수상시대죠. 이걸 3대, 그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수당 불교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과 북조와 남조의 불교 성격을 보면, 자, 일단, 북조는 상대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국가 불교적 성격이고, 호족의 어떤 것을 근거로 했고, 신비적이고, 석굴사원 같은 거 있죠. 그, 용문석굴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볼 때 남조는 국가 불교적 성격이 있지만 기족적인 성격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토정인이 성종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고구려나 신라의 불교는 이 북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남조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삼국시대 때 불교의 영향하고 또 연결돼 있죠. 자, 그 북조불교는 이민족의 지배 아래 발달했고 특히 5, 16국에는 그래서 호국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교가 국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국가 불교로서 더욱 발전되었다. 한편 국가 권력이 비교적 취약한 남조에서는 왕권에 대한 불법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5의 북조가 그 불교가 국가 발전 목적을 이용한 것은 부귀가 유명한 승려였던 그 불도진, 동안, 구마스를 초빙해서 요게 잘못된 거죠. 부귀가 유명한 승려였던 불도진, 동안, 구마스를 초빙했는데 요 승려들은 그 이제 특히 이제 구마스인가? 구마스인가 그 동안인가 그 사람 다 5대 활동했던 시기요. 56국 부귀하고 상관없어. 예. 그래갖고 요거는 좀 팩트 체크를 좀 다시 해봐야겠어요. 예. 그래갖고 북위에서 유명한 승려가 불도진 도안, 고마스 이게 좀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북위 때 고마스가
예,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야. 예. 그러니까 북일 때 활동했던 구마유스 도안 불도저 아까 지금 언급했던 승려들은 다 북이 이전에 활동했던 5, 16국 때 활동했던 승려들이거든요. 예. 불도징은 후조 시대 때, 동안은 이제 전진 시대 때, 구마유스는 이제 그 뭐냐면 후진 시대 때 활동했던 기 때문에 북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북에다가 적어 놓은 것 같아.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 아마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냈던 그 구마스 관련된 내용 그 교수님도 거기 전공자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예, 그래서 그냥 동계 보고 요 잘못된 내용을 보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예물 만들어가지고 어디 만들어내갖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잘못된 문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또 제가 이게 팩트 체크를 해도 들어가신 교수님이 자기 전공 아닌 부분을 낼 때는 이게 뭐 한의중이나 동계 이런 식으로 문제 책을 보고 내기 때문에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팩트 체크에도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일단은 들어가신 교수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걸 또 배워야 되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 문제의 답안을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좀 그래.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뿐만 아니라 선배족은 중국의 유교 대신에 이민족의 종교인 불교에 호감을 갖고 이를 쉽게 수용한 것도 호국 불교의 사상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불교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유교, 도교를 비롯해서 정통 사상과의 마찰이 불가피했으며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도 없지 않았으니 그 앞에서 말한 이제 북이 태무제와 북주의 무제, 삼무일종의 법난 중에 그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삼무일종 법만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보면 자 중국 불교사에서 북의 태무제 그다음 폐부를 비롯해서 북주의 무제 그다음에 당나라 무중 때 해창폐부이라고 하는데 이걸 삼무의 법난이 나오고 거기에다 일종이 붙어서 이제 세종 때 그러니까 후진의 이제 호장 후당 후진 호안 후주 후주의 세종이 왕 있어 5대 시대 때 그래서 이걸 일종이라고요 삼무 일종의 법난 요거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자, 태무제의 폐부 사건은 한인 실력자이며 여러한 그 도교 신봉자인 재상 최후의 후원을 받은 국연지의 책략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국사 피살 사건 최후가 처형되자 불교가 다시 발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강의 석굴사원 유적은 운강은 제전에 얘기했어요. 평성에 있는 거죠. 예, 평성 부근에 이제 운강 석굴사원 있잖아요. 유적은 국가 권력에서 불교 보호를 단적으로 표시한 거대한 유적지였고요. 검은제가 낙양천도에 낙양 부근에 또 용문석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용문석굴사원을 조성되고 불교는 하층 발전하여 승리 200만 그리고 이제 승리라는 건 남자 승은 이제 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니는 귀군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 승려. 그래서 승리가 200만 4천 3만이라는 기록과 함께 한현 북주의 귀족 불교 시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북주 불교 무제는 불교의 발전으로 승려의 증가, 사원의 발전 등 불교의 폐단이 계속되자 다시 폐불가를 단행했고 무제 사망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불교 교리면에서 이제 6세기 때 새로운 종파가 등장했는데 이게 정토종하고 성종이야. 그래서 원래 정통전 성종은 중국에서 기원한 종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국에 와서 중국화된 문화와 이제 중국의 문화와 섞여서 중국적인 불교 발전하게 돼요. 이게 이제 남조 시대 때 이제 이렇게 등장한 정토종과 성종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주에서는 귀족보다 권력이 불교 발전에 앞서선 반면에 남조는 국가 권력과 귀족이 다 같이 불교의 보호와 발전에 힘을 기울여 남북조의 기족적 성격이 한층 확연하게 나타났다. 특히 송제나 시대 때 왕권의 보호하에 발전한 불교는 양나라 무제 때 앞에 이제 양나라 청강개혁 과정에서 요때 이제 불교 뭐냐면 그 존중 그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나라 무제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 면에서 남조 시대의 종파는 성실, 정토, 삼로, 율, 선, 청태종 6개 종파가 있고 성실은 이제 소승불교가 있고 나머지는 대중불교도 이제 대승불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나중에 유행한 것은 정토종하고 선종이죠. 예, 선종. 예. 그래서 정토종은 이제 대중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거는 한중일 공통점인 거예요. 예.
한중일. 우리나라는 정토정보다는 정토 사상이 받아들인 거고,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엘리트 종교예요. 엘리트. 그래서 주로 이제 지식인들,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이제 주로 믿었던 종교가 선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종하고 정토종을 약간 결합해서 생각해갖고 선종은 뭐 민중지향적인 어떤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선종에서 정토종을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종이 일종의 대중화하고 연결돼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족불교보다는 서민불교 좀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중국하고 이제 일본은 좀 달라요. 개념 선종 자체가.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선종도 이제 중국의 선종도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최대 종파는 뭐냐면 선종이야. 이 선종이 제일 커요. 선종이. 예. 선종이 제일 크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거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남북조 시대 불교는 귀족 사회뿐만 아니라 점차 민중 사회도 널리 퍼져 나가 마을과 가정에서 불교 단체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불상을 만드는 데 협력했는데 북조에서는 읍이 그다음 남조에서 산화가 했다. 자, 여기에서 불경의 서사라는 건 불경을 이제 뺏기는 거죠. 예, 독경과 함께 법회 등을 이제 행해줬고 당시에 사찰은 특권이 인정되어 장원을 경영하고 승려는 세역이 면제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불교 교단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잠깐 제가 예전에 도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자, 그러면 불교의 발전을 잠깐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교는 이제 부처가 살았을 때 이제 원시 불교 단계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있다가 부파 불교로 넘어가는데 부파 불교는 원래는 이제 불교 교단이 한 개 교단이 있다가 파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파가 나눠졌다. 대중부와 상자부로 나눠졌다 해서 이게 부파 불교 시대가 있는데 이 부파 불교 시대 때는 그 상자부하고 대중부 이렇게 두 개의 파가 있었죠. 근데 대중부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대중부가 아니라 대승불교가 아니라 그 뭐냐면 그냥 대중부라고 있어요. 네. 근데 상자부가 있는데 상자부 소승불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승불교도 상자부의 여러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하여튼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가 그 갈려져 나오고 대승불교는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밀교가 있고 형교가 있어. 밀교라는 건 비밀 밀자죠. 그래서 교리 같은 것들이 비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달돼. 공개적인 게 아니라 비밀스러운 어떤 의식이나 어떤 스승과 제자는 아주 공개적으로 아니, 비밀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에 밀교라고요. 자, 밀교는 두 개가 있죠. 중국의 밀교를 진원종이라고 해요. 밀종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티베트 종교 있죠. 티베트의 토속 종교하고 결합돼서 만든 게 라마교죠. 두 개의 종교가 밀교에 있고요. 근데 형교라는 것은 밀교와 달리 이게 이제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부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그 뭐냐면 공개적인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형교예요. 형교. 그래서 형교도 그 안에 여러 종파도 있죠. 뭐 중간학파가 있고 유식학파.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특징 그거는 제가 한국사 불교할 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간학파는 이제 해당하는 그 종파가 삼농종, 하옴종 그런 계열이고요. 유식학파는 유가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상종과 연결돼 있고 선종도 넓게 보면 유식학파 계열이에요. 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유식학파 계열과 중간학파 계열이 하나 합쳐진 게 청태종이라는 계열 있죠.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 어떤 청태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종인데 이 선종은 중국 최대 교파요. 예, 제일 중국화된 불교인데 요 안에서도 또 오가 칠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수의 북학파하고 해능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능은 아까 얘기했죠. 해능이 이제 또 남원파와 남학파, 청원파가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좀 전달되긴 했는데 자 하여튼
북학파하고 남학파가 있고, 그다음 남학파 안에서도 이렇게 쭉 여러 개, 이제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일곱 개는 그 7종이 있어. 7종.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종이 임제종이라는 거 있죠. 임제종. 임제종.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들어왔던 종파잖아요. 예. 그래갖고 임제종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요. 자, 하여튼 이 선종이 되게 중국화된 교파고 최대 교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율종, 그다음에 정토종 있죠. 정토종. 이게 좀 못한데 정토종은 대중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한번 중국 불교 관련된 내용 계열은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도교의 설립과 발전을 보겠습니다. 도교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발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천사도 해가지고 이게 신천사도. 그래서 이 독일 교단이 형성됐고, 그래서 당송 왕실 때는 이게 천사도가 통합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금원 시대 때 이렇게 송나라 때 되면서 유불도가 이제 이론 쪽으로 합쳐지게 되죠. 이론화되죠. 얘는 미신적 요소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미신적 요소가 없고 이론화된. 그래서 유불도의 적인 삼일체 성격이 있고 이론적인 종교를 신도교라고 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조가 천진도, 전진도죠. 전진 부처기도 유명한 전진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의 도교는 춘추시대 이래 발전한 노장사상과 신선설, 그리고 한대에 나타난 오도미도 같은 그 여러 계통이 혼합되어 성립된 것이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진나 때 도교는 천사도가 있으며, 이 천사도 오도미도 계통의 도를 이제 천사도예요. 귀족들이 많이 믿었으며 특히 동진의 명족이었던 왕씨도 대대도 천사도다. 천사도가 두 개의 계통 있죠. 그래서 북천사도, 남천사도 있는데 원래 본지는 남천사도 계열이에요. 예. 동진의 가동은 포박자를 지어서 그 독일 발전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는 종래의 신선사상과 노장사상을 종합해서 신선술이나 양생술, 그러니까 양생술이라는 것은 그 내 몸에 있는 기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불로장생하는 그런 게 양생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양생술의 이론을 정립하고 연단법. 연단법이라는 것은 이제 약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불로장생의 약을 만드는 그 연단법인데 이 연단법에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게 수은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수은 중독에 걸려갖고 오히려 그 인생을 당면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불로장생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제 도교가 종교 발전하게 된 것은 북일시대 국연지 때부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책에서나 있는 데서는 국연지 때 이제 도교 교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는 종래 천사도, 이 천사도를 개혁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든 천사도를 신천사도라고 해요. 신천사도. 저는 북천사도, 하북 지역에 이제 있기 때문에 북천사도 했는데, 천사도를 개혁해요. 태상 노구로부터, 노자로부터 스스로 천사도의 지위와 함께 불로장생의 계시를 받아 주장했다. 자, 그는 예도와 복식, 회점 등을 강조하는 도교를 창조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도교가 만들어진 거는 요때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그 내용이면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그 불교를 해석했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후한 시기 때 도교가 없었는데 어떻게 도교 사상을 통해 불교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동계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서술 자체가. 자, 특히 구겸지는 당시 재상이며 열렬 도교 신자인 최후의 후원을 얻어서 태무제도군 도교를 믿게 했다. 그래야 평생에 천사 도장을 설치하고 항제도에건 그곳에 천사가 내려 보냈다는 부적을 인수했다. 그래서 내가 천사가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도교에도 많은 천사가 뭔지를 좀 알고 좀 갈 필요가 있어갖고 저도 도교에 대해서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물어볼게요. 한테.
여기 뭐 신사 있는데, 도교의 어떤 천상, 신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네, 약간 이거 볼게요. 다시 물어봐야겠네. 이게 이게 복사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복사가 안 돼, 지금. 저쪽에서. 맞아. 네, 여기 제대로 설명했네요. 자, 여기 보면 구경지에 관한 천사의 개념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천상한 칭호는 후한시대 오두미도가 창시한 도령이라는 사람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장래이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한 건데 그는 이제 스스로 천사를 칭하면서 하늘의 뜻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치고 최고 지도자임을 자처했다. 그래서 이제 한 천사라는 말이 이제 하늘의 어떤 지도자, 하늘에서 파견된 지도자, 메시아 이런 개념을 지금 쓰는 것 같아. 지금요. 그래서 국영진은 북인 시대 때 활동하면서 당시 부패하고 미신적 요소가 많았던 기존의 그 천사들 기억했는데 태상 노궁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노자로부터 이제 직접 받았다 계시 중에서 스스로 새로운 천사를 지칭했다. 하늘의 사도 그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이제 지칭했다. 이렇게 보인 거죠. 그의 개혁 덕분에 도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인 종교로 발전했다. 예. 그래서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 인간의 교화를 지키는 인간의 지도자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종교 지도자 호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황제국이 이곳에 천사를 보냈다는 부적을 인수하겠다는 건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에서 보낸 어떤 이제 인간을 교화시키기 위해 보낸 어떤 메시아 같은 역할, 예, 구원자 같은 역할, 예, 이걸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 부족은 북이 한계 즉위 시에 행하는 필수적인 의대가 되었는데 이는 하늘의 태상 노궁부터 중국 천하를 통치하는 절대권을 하사받는 뜻이다. 예. 그래서 그 천사가 꼭 이제 받은 이제 부족을 받으면 황제가 이제 꼭 천사의 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적 의식을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런데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 도교는 북의 국교가 되어 폐불 사건을 일으키게 이뤘다. 자, 북위에서 도교가 국교로 발전한 것은 이민족 출신의 어떤 북위 정권의 발전한 것은 이민족 출신의 북위 정권이 한민족을 유교 이념을 청명서해가지고 중국을 통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도교 혁명을 빌어서 중국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했다. 예, 이 어떤 도교가 국교의 발전된 배경을 얘기한 거죠. 이에 종래의 민중신앙을 탈피하여 국가 도교로 발전하고 불교와 세력을 다투게 되었다. 자, 도교의 발전은 도사 장빈화역은 그 북주 무지의 국가 통제 정책을 편성하면서 다시 폐부를 일으켰다. 대개 보면 이 폐부 사건 뒤에는 항상 도교와 불교의 갈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도교에 심취한 황제들이 이 폐부 사건을 일으키군요. 자, 하여튼 일으키는데 그러나 무죄는 불도 양교를 국가 권력에 지배해 놓아두고 국가의 종교 연구기관을 할 수 있는 도통관을 통해서 도교가 불교보다 우위에 서는 그런 종교 정책을 도교 보호했다. 근데 그러나 보다는 그리고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서 도교를 우위하는 정책들이 이어받으니까 그러나는 반대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조사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과 예술의 발달문인데 앞에 있는 내용과 많이 겹쳐요. 뭐 안시가온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배웠다. 그 내용이 있고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 문학, 역사학, 지리학이 발달됐다. 뭐 아까 이제 중리치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평론에서 양나 송영태자가 평상 문선이 있는데 자, 그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문체를 39종으로 분류하여
화려하고도 깊은 사고를 담은 문체를 문선에 이제 뭐냐면 수록하면서 평론의 근거 삼았다. 문선은 당대 이후에 예독되면서 그 사대부의 필독서가 되는데 요거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연결시키면 그 조선시대 때 초기 때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동문서원을 이제 뭐냐면 했잖아요. 물론 서거정 외에도 여러 사람이 참여했긴 했지만 이때 동문서는 뭐냐 문선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뛰어난 문장이 있다 해서 동자, 이 동은 조선을 의미하는 조선의 뛰어난 문장을 모아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동문선이야. 모아넣어서 하는 문장을 이제 모아서 만든 책이 동문선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문학은 이제 귀족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이나 이런 것들 맞춰갖고 했던 당시의 그 형식이 변연체예요. 이게 사륜변연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륜변연체는 그 시를 쓸 때 사자, 육자 이렇게 써. 네. 사자, 육자에 맞춰갖고 쓰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성조가 있잖아. 성조. 성조에 또 맞춰 쓰고 또 성조 있고 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중국어에는 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격에 맞춰야 돼. 이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사륜변연체라는 걸 가지고 시를 쓸 정도면 시간이 진짜 남아도는 사람들, 그 귀족들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당나라 때까지 이 시를 짓는 거, 한시를 짓는 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귀족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시라고 이제 부르죠. 당나라 때 보면. 자, 하여튼 이 번역체는 대꾸로 문장에 장식하면서 대부분 사자, 육자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륙체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문장이 되게 사륙체 문장으로 구성되는 여기에서 기인하고 또한 변문은 고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학에 기여한 바 크며 그다음에 사학과 문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조에 이제 보면 음웅왕이라는 게 발달했다. 그래서 아까 사륜 병류차하고 이제 관련돼 갖고 한 곳도 있고 뭐 그 인도 불경의 번역 관련돼서 제가 한 건데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북조 시대 때 사학이 유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을 발달하여 유학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사로 병신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한나라 때 관련된 내용에서도 뭐 사기가 만들어진 거 관련된 내용 할 때 유교가 그러니까 그 사학이 뭐 그 경사 사학이 이제 뭐냐면 유교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경사 분리에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유교 경전에서 뭐 사학이 분리됐다는데 또 여기에서 또 경사 분리가 나와. 어느 시대 때 경사 분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와 함께 사관의 지위도 높아져 귀족의 종합과 보호학이 발달했던 사학의 중요시하면서 훌륭한 역사서가 있었다. 아직까지 남북조 시대까지는 개인이나 가문이 이제 역사서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시 보시면 되고요. 국가가 직접 이제 역사를 편찬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이제 수당 시대 때, 당나라 때, 당태종 때부터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만든 것보다는 개인이나 한 가문에서 개인이나 가문의 이제 사업에서 개인 사업을 가문의 어떤 국가적 가문의 어떤 역사적 편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서들이에요. 그래서 진수의 삼국지 이 삼국지는 이제 자주 그 교과서에 나오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때 삼국지는 그 서진 시대 때 위를 정통으로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연의하고 다르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위를 정통했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제 삼국지 동의전에 있는 내용들이 4세기 이전의 기록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뭐냐면 그 인용돼 가지고 연구가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뭐 속한서, 후한기 뭐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희경의 뭐 세세시연원 같은 것도 있고 안지추 안시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당시에 귀족사를 볼 수 있는 또 뭐냐면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서 같은 경우에는 양나라의 종릉이 편찬했던 현초 세시기 같은 것도 유명하다. 양자각 유역의 연중 행사나 풍속 신화 같은 것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있고, 산해강 같은 것도 있고, 뭐 수경주 같은데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일 시대 때 양형지가 지은 낙양가락기가 있어요. 이 낙양가락기 관련된 내용은 그, 어, 사하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낙양이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낙양의 번청 과정을 이제 적어놓은 그 내용이 낙양가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낙양의 이제 불교 풍습과 사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자, 해화 같은 경우에는
고계지가 유명하죠. 그래서 고계지가 있는데 그가 나온 게 여산 점도가 있다.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진의 왕이지가 있죠. 왕이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명한 이제 서성이라고 하면 그 글을 잘 썼다고 해요. 글씨를 상당히 잘 썼. 그러니까 글씨라는 것이 그 글씨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서법 같은 걸 잘 썼다. 그글 자체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글씨 자체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석불사원 같은 게 있는데 요거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과학 관련된 발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시대에 와서 이제 학문이 다원성을 갖게 되고 다원성을 갖는 게 서양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민족의 어떤 침입을 해서 이제 많이 섞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시켜 놨죠. 특히 이제 불교와 함께 서양 문화가 유입되고 귀족사회 발전 후 다양한 취미생활과 또 불교장생을 영어야 과학기술, 의학, 농학이 발달했다. 불교장생하고 관련된 것이 연금술이죠. 원래 보통 우리가 연금술 하면 이게 이것만 생각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화학 그 물질들 섞어서 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잖아요. 근데 금을 맞춘 것도 있지만 중국의 또 연금술 같은 경우에는 불로장생의 어떤 그 약을 만드는 거, 단약을 만드는 데 또 했어요. 근데 이게 불로장생을 만들 수 없고 또 금을 만들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화학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은 바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약 같은 것도 그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진 시대 때 이제 유일한 삶이 구장상수인하고 해서 예, 줄을 닫았다. 뭐 수학 관련된 내용이라는데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천문역법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의학 발달 관련된 내용에서 맥경 같은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북이 말기 때 가사협에 쓴 재민요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좀 약간 기억은 해두세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 농서인데 이게 이제 재민요술이 현존하는 유일한 농서예요. 음. 농서에서 한대 범승지서를 이래 북방의 그 반농사 농서법 있죠. 한전농법을 집대성 뿐만 아니라 당시의 농촌생활상과 사회경제상을 잘 기록하는 학문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현존하는 유일한 농서라는 거는 이거는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농서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요 재민요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우리나라 농서에도 큰 영향을 줘요. 또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서양 문화를 보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중국 내부의 이제 혼란으로 서역 경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오호가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불교를 비롯해서 서방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서 문화의 교류가 계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동서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데 내용하고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부분 좀 볼게요. 자, 여기 5, 16국 중에 그 시대 때 서방에 위치해서 서역에 이제 그 고창국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오늘날 이제 탄인 분지에 있는 그 나라 중에 고창국인데 이 고창국은 좀 특이하게 뭐냐면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야. 뭐 투르크 계통이나 여기는 한족들이 만들어진 나라죠. 고창국은. 그래서 이 고창국은 한족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창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런 나라들이 중개무를 때 큰 이익을 독점했다. 그래서 전제 장군 여강이 쿠차국 정벌과 북의 장수 만도기의 서역 원정으로서 동서문화 교류됐고, 자, 이 시대의 이제 동서교류섭의 특이한 많은 것은 중국인에서 고창왕국이 건국이 되었다. 이 고창왕국 관련된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거든요. 자, 고창왕국은 한대 이래에 서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한인 둔정부의 자손과 하서 사군에 들어간 유민들이 합류해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고창국은 당나라 멸망할 때까지 약 3세기 동안 서역 지역에서 뚜렷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특히 왕가인 국시는 대대로 고창왕의 지위를 있으면서 탈인 문제에 유일한 한문화 지대로서 이게 의미가 있죠. 음. 다 이제 그 인도 유도버족 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르크 계통의 민족 집단들인데 요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족들이 세운 고창왕국이 그다음 한문화 지대로서 동서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요때 또 활약했던 상인들이 뭐냐면 소코트인이죠. 소고드인. 소고드인 관련된 데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 사람
그래서 한번 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업활동과 동서무역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있는데, 소고드인들은 그 뒤에 수당시대 관련돼서 나오니까 자세히 그때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요. 서방문화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뭐 간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도 하죠. 그래서 간다 지방에서 직접 이제 불교 예술이 파급되었 다는 것은 천산 남로 여러 오아시스 도시 국가에서 불닭 건축이 많은 데 반해서 인도 쪽 그 바미안은 그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죠. 텔레반이 지금 통치하는 것이죠. 예전에 바미안 석불 그냥 텔레반이 우상 숭배 이제 그 우상 파괴한다고 해서 그 폭파시켰잖아요. 예. 하여튼 그 방면에서 불교 예술이 전파된 청상북도 여러 유적에서도 천연의 바위산의 동굴을 파서 그 속에 벽면에 불상과 불탑을 조각하고 그림을 그린 군원 양식이 등장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석권사원에서 이 군원 양식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때 그 중국의 3대 석권사원이 있죠. 앞에서 얘기한 동왕, 운강, 용문인데, 요 동왕, 운강, 용문 세 개는 외워두세요. 석권사원 양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대석권은 이러한 양식의 전략의 결과다. 인도의 간다라 불교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을 줘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고대 일본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그리고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와 함께 연결된 천문, 역법, 수학, 의학, 미술 등등 이런 인도 문화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불교를 도입할 때 불교당 그 종교 외에도 불교와 옆에 있는 이런 여러 종교들도 어, 그 예술도나 문화도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불교 불상 같은 거 왔는데 뭐 불상을 만든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탱화 같은 거 있죠. 탱화 같은 게 이거 그릴 때 이제 그 미술 기법이든지 해학 기법 이런 것도 같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자, 천문학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 인도 천문학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 형성 관련된 내용인데 중국에서 이제 형성된 중국화된 불교가 후에 우리나라나 일본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거 일본사 우리나라사가 많이 겹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때 소수영향 때 이제 불교 들어왔다. 이거는 뭐 한국사 할 때 했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의 그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 한의중에도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굳이 뭐 이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한의중에서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계만 이제 보고 넘어가고요. 한의중 관련된 내용은 각자 보세요. 예. 그래서 좀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 동계에 넘어가기 전에 이 한의중에 있는 당송병역의 추이랑 개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한의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각자 보시고 앞에 많이 겹치거든요. 뭐 굳이 따로 볼 필요 없어갖고 넘어갈게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개강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당송이 나오고 이제 당송 병역인가? 근데, 어, 이렇게 이제 수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송이라고 해놨네, 여기는. 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당나라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수나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여기까지, 당나라까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조의 정성기는 현종의 치세 말년에 알욕상과 사삼을 이끄는 안사의 난인데, 잠깐만요. 이게 내용이, 제가 잘못 읽었네. 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앞부분을 얘기하려다가 지금 잘못 포기했어, 내가. 네, 쭉 앞부분 넘어가세요. 요걸 읽으려다가, 좀 약간 이상했어. 요거 이제 몇 페이지냐? 152페이지예요. 152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당 통일과 동아시아 세계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수어 당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어 당이 이게 서로 연칭이 되잖아요. 예, 연칭이 된다는 건 이게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진안, 수당, 명청 이렇게 있는데, 수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당나라에 영향을 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연칭해서 왕조명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위제남북조 시기의 동안에 장기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중국을 제통한 수왕조는 호안의 융합적인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진한 제국의 어떤 집권적 지배 체제와
남북주의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 원리 율령 체제를 선택했다. 그래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율령 국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율령 체제가 있는데 율령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위진남북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서진 시기 때 태시 율령이라는 게 있어요. 4세기 중반 같은데 그때 이제 초반이죠. 예. 태시 율령이 이제 최초의 이제 율령다운 율령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되면서 수당 시대 때 이제 모든 국가의 운영을 율령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율령 국가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왕제에서 이제 왕조에서 실시된 관료 선발 제도인 가고제, 그 다음에 토지 제도와 수치체제, 병력일치적인 부병제, 그 다음에 삼성 육부를 정점한 중앙행정제도와 개편된 지방행정제도 등은 모두 이렇게 당나라에 영향을 주죠. 당나라가 이어지는 통일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기반이었다. 자, 이런 거는 다 율령에 명시돼 있죠. 자, 그리고 고구려와 대의 관계에서 그 대운하 건설로 알려진 수왕조는 농민반란을 멸망하고 강릉 집단의 이제 출신이었던 이연이 건국한 당이 그 뒤였다. 수당 제국에 이제 세웠던 사람들 다 강릉 집단 출신들이죠. 그리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왕조는 수왕조의 각종 정치제도를 이어받고 대의 정책으로 이제 적극적인 책봉 정책을 통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수입됐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이제 학리 관련된 내용.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유교, 불교, 율령, 한자가 공통된 게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요소잖아요. 이게 한나라 때 이제 형성돼서 당나라 때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의 이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을 받아들여 수준 높은 국가 질서를 구축했고, 그래서 당왕전 세계제국의 분립 중 정성을 구했다. 또 당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호환융합체제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당조가 호환융합적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개방성 결과 동서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죠? 국제정이죠. 국제정.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이런 이제 뭐냐면 동서교류의 문화가 활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기원을 따지면 호환융합체제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조는 축천무 때 주라는 왕조.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축천무. 그래서 축천무는 주례를 입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했고 당이란 이름을 주도 잠시 했죠. 이걸 후대사가는 무주라고 해요. 무주. 자, 새로운 왕조 뭐냐면 건립하는 기간 동안 잠시 정지됐지만 현종 때 개원 연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문학과 예술방의 전성기를 줬다. 그래서 이제 현종 때가 이제 최고점이죠. 최고점이면서 이제 떨어지는 이제 기점이 됐던, 계기점이 됐던 시기가 현종인데, 이때 현종 시기 때 문학을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성당 문학이라고 하죠. 제 문화가 발달했던 당나라 문화 성당 문학이라고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데, 성당 문화라고 하는데, 이 성당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이백이라든지 두보라든지, 요때 다 이제 나왔던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수당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또 신동계를 읽고 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해 남북조 그 관련된 통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수나라 관련돼서는 예전에 그 수나라 문제 정책 있죠. 수나라 문제 정책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죠.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딱 보니까 뭐 양제도 나올 수 있죠. 둘 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나라가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나라의 이제 남북조통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17번이에요. 자, 남북주도 분열되어 내려왔던 중국 사회의 통일의 기운이 일기 시작한 것은 남주에서보다 북주였었다. 그래서 이제 하북지방의 통일한 북위가 다시 동서로 분열된 후 북지와 북주로 이어지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자, 이와 같은 형상은 북주 사회 내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하여 군사력 강화와 경제적 발전에 경쟁적인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자, 북주의 무제는 유학을 존중하고 형식에 치우친 불교에 미신하는 도교를 억압하면서 사회기강을 쇄신하였고, 그래서 불교를 억압한 건 이해했는데,
미신한 도교를 억압했다는 건 좀 약간 있죠. 도교의 충동을 받아서 불교를 이제 탄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교를 이제 뭐냐면 들어와서 불교를 탄압을 해도 도교를 이제 또 견제하는 정책도 같이 했나 봐요.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풍습과 교육면에서 힘을 쏟아서 유교주의에 입각한 군주권 강화와 국가기관 확립에 노력했다. 자, 이것은 북주의 경제력이 우세한 동방의 북제를 정복하면서 하북지를 통일한 성공적인 정치적 기반이 되는데, 북주가 북제를 능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북주사 할 때 그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선제 이후에 이제 한계 무능하고 또 사치에 탄핵하면서 국정이 문란해지고 민심은 북주의 총관 양견에게 옮겨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양견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 그 외척이죠, 외척. 예, 외척인데 이 사람은 자기 외손자부터 이제 외손자 협박해서 쉽게 이제 왕이 됐어. 어린 외손자부터 협박해서 왕이 됐던 사람인데, 그 중국 역사상 제일 쉽게 황제가 됐던 사람이 양견이야, 양견. 그러다 보니까 좀 건의도 없어. 왜냐면 예전에 그 이제 같이 이제 동률로 있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황제가 됐단 말이야. 예전에 동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주종 관계 성성돼 갖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던 게 아니라 같은 이제 평등한 사람들이 이제 관료돼 있다가 양견이 갑툭튀 해가지고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양견한테 머리 숙일 정도로 속은 어떻게 했어요? 아, 하면서 뒤에서 막 욕하고 있겠죠. 좀 건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이 양견은 그 당시 이제 중국 역사상 앞에서 가장 쉽게 이제 뭐냐면 나를 세웠는데, 그는 이제 그 자기 외손자인 그 정제도부터 성향을 받아서 순을 건국했고, 이게 이제 순화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2사 차기에 보면 역사상 천하를 쉽게 얻으면 수 문제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죠. 예. 자, 하여튼근데 자, 문제는 남주의 진을 정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진을 정복해서 300년에 거친 중개 분열 시대에 끝마치고 589년에 통일을 완성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이제 문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좀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문제 정책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삼성 육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개항 6년이라는 것을 공포해서 삼성 육부의 기틀을 했는데, 원래 삼성 육부는 한나라 시대 때 내조라는 간직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힘이 커지면서 이게 이제 수당 때 들어가면서 외조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개항 6년에 통해서 이제 명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순환 문제 때 이제 율령을 개항 율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뭐냐면 한의중에 있으니까 한유중에 있는 걸 좀 나중에 읽어보고요. 그때 이제 중앙간제 개편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내사성, 문화성, 상서성을 놓는데 이 내사성이 이제 나중에 중서성이 되죠. 중서성이. 자, 그 다음에 세역제도도 개편했는데, 자, 요거 관련돼서 이제 부병제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언급이 됐죠. 그래서 조용조 제도를 많이 했고 군전제를 바탕해서 조용조를 하죠. 그러니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 뭐냐면 생을 걷고 또 부병도 하는 조영조, 군전제, 부병제, 삼회일치 제도. 이게 이제 당나라 때까지 연결되죠. 그 정당을 기준으로 세우는 인하했고 군전제를 실시했는데, 군전제의 특징을 보면 북위 왕조를 제도를 계승했다. 그래서 북위, 북주 이렇게 수 이렇게 군전제가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약간 달라진 게 뭐냐? 노조는 있는데 이게 영업전이 이제 상전이 영업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있고 처가 있을 경우에는 노전 사실을 더 지급하는 그 내용이 있고, 자, 근데 여자한테는 제외시켰어요. 여자는 제외지만 다만 처가 있을 경우에는 40을 더 지급했다. 이렇게 있고요. 좀 약간 당나라 군전제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위진남북 중에서 당나라 넘어간 가도기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를 노동력 가산했지만 뭐냐면 나중에 폐지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농을 노동력 가산의 토지 지급 제도를 그러니까 농을 이제 뭐냐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농을 주는 제도를 폐지시키고 다만 그 남자가 처가 있을 경우에 좀 더 줬다.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부병제는 앞에 이제 서해 제도를 채택했죠. 그래서 병농일치 제도를 전환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 순환 때 그 부병제 관련된 내용이 그 관련된 기사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예. 한의중에 있으니까 한의중 때 한번 또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중국사 서설의 자세히 있네. 이것만 읽어볼게. 이 중국사 서설은 제가 이제 애용하는 책인데, 이게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많이 보는데, 지금은 절판돼 있거든요. 예전에 교보문고에서 나왔던 책인데, 제가 이제 그 학부 시절 때 많이 애용했던 책이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중국사 서설이나 이런 것들 강제 중국사를 가지고 와서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되게 잘 돼 있어갖고 하여튼 여기 인용을 했는데 여기 순환 때 부병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좀 볼게요. 자, 먼저 중앙에 좌우에 위를 두고, 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들어가면, 이게 군사 집단, 뭐 군사 간직하고 또 관련된 거죠. 위에 이제 장군 한 명을 두어서 지방에 부를 통솔했다. 지방에는, 그 100여 개 부가 있었으나 각 부에는 난장과 부난장을 두어서 징발 훈련, 동원 등의 병무를 맡게 했다. 그래서 이들 부병의 대상은 일반 농민이었으며, 농사철에는 농경을 종사하고 농한계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유사시에는 동원돼도 군복무를 하였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저는 순화병제는 병농일치에 기반한 진집제도였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이 군전제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이런 큰 틀이 당나라에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 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간제의 정규 바탕 통치 방식의 정규 추진해 서해의 북주 병농일치제 병제를 변화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인데 선거제가 이제 각오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추천을 보고 나서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추천이 돼야지 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선거제는 추천제도 없애고 그냥 오직 시험만 보는 제도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각오제를 시작했다. 근데 그 당시에 각오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선거라고 했어요. 선거. 예. 그래서 당나라 때는 항공이라고 했고 그래서 각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엄밀히만 송나라 때부터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성나라 때 과거제 기원이 이제 선거제이기 때문에 그냥 선거제, 과거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배경을 보면 문벌기용 때 간직 독점 방지, 관료제, 후보제 필요, 후보자가 필요했고 또 다양한 지역의 인재 선발 방식, 사회 통합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기원을 따지면 뭐 한나라 수지의 호정제도에서 했다는데 과목을 보면 이제 수재, 명경, 진사 이렇게 이제 있는데 수재라는 것은 이제 후에 무제라고 이제 부르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지만 당나라 이제 자 하여튼 이게 수재, 명경, 진사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나라 때 얘기죠. 한나라 유수만 생각해갖고 저희 한글 이선제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수재, 명경, 진사가 있는데 수재는 나중에 없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이제 추천자가 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이 이제 좀 그 했던 사람이 뒤에서 그 간직 후에 탁을 치면 추천인도 처벌받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없어지고 명경과 진사만 이제 쭉 이어지죠. 그래서 명경, 진사. 그래서 명경가는 이제 유교 경전, 진사가는 시문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 근데 이제 초창기 때 과거 제도는 그렇게 뭐냐면 중요한 제도는 아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은 송나라 때부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이제 시험을 통해서 유일하게 시험을 통해서 간직을 이제 관리를 뽑는다. 그런 방식은 유일하게 그 당시 처음 했던 사고 방식은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관리를 뽑는다. 그런 사고 방식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요 순화 문제죠. 이게 각오제도야. 그래서 이 각오제도는 동아시아 관리 선발 방식에 그 후에 영향을 주고 후에도 이제 시험을 보고 뭐냐 간직에 침입하거나 공무원 되거나 그 다음에 학교에 가거나 그런 사고 방식 예전에 없었죠. 근데 이때 처음 생긴 거야. 그래서 후에 이제 학교제도라든지 교육제도 그 다음에 이제 임용시험, 즉 우리도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이렇게 교사 되려고 하잖아요. 다 어디에서 그런 사고가 나왔냐? 자, 이 선거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아트라스 중국사에서 볼게요. 아트라스 중국사 안 읽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 읽어보면요. 자,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제도인 국풍간이법 대신에 호족국가 북위에서 일기 시작한 현재주의,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뽑는 그 이념에 입각해서 창안한 과거제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의 업적이었다. 그래서 과거제도 이후에 청말까지 1300년 동안 지속됐으며 강서신정 때 과거제도가 폐지됐죠. 한국과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관리 등용제도 채택했고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한다. 이런 발생 자체는
후에 이제 전 세계에 보급돼 갖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각종 시험 제도에 영향을 줬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관리수의 증가 및 중앙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필요 없는 중간 조직을 다 이제 쳐내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 때 삼층제가 완비됐죠.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이제 그 의사결정이 복잡한 이동하고 관리수를 그 뭐냐면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군을 빼고 주연제 2층제로 개편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 내용도 이제 아타스 중국사에 있는 내용 보면 군을 없애고 주연 2급제를 함으로써 관료수를 줄이고 지방간에 가졌던 성령 임명권을 다 중앙으로 기속해. 그래서 지방간은 이제 그 뭐냐면 지방 공무원들은 다 이제 뭐 태순이 자사가 임명했는데 태수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권한을 다 축소시켜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동양사 개론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사권까지 이제 해수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군사권도 폐지시켰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뭐냐면 총관부라는 걸 가독이 뒀어요. 그래서 이 총관부 뭐냐면 당장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다 태수 자사 가지고 있는 군사권을 다 폐지한 건 아니고 먼저 총괄을 둬. 그 원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권을 총괄해서 총감을 뒀는데 이 나중에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하면서 이 총관부조차도 폐지시켜가지고 군사권을 중앙에 다 기수했다. 그러니까 총관부는 요 가독의 시기 때 태수 자사의 권한을 군사권 해수하는 그 가독의 시기 때 뒀던 간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성과 순무. 이게 순성과 순무라는 거 돌아갈 때, 돌아다니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앙관, 경관이죠. 경관을 지방에 파견해서 감찰을 하도록 했는데, 약간 이제 비슷한 제도가 뭐냐? 고려시대 안차사 제도 있죠? 예, 요거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한무제 때 자사. 자사도 원래는 이제 중앙간직이었죠. 그래서 감찰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때, 뭐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어사제도. 이런 것도 이제 다 요거와 연결되는 거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지방간 인사제도를 개혁해가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앙에서 다 지방 말단까지, 속관까지 다 임명을 해버려. 그래서 한나라대부터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이 속관들은 대개 보면 자산이 뭐 태순이 그런 사람들이 임명을 하고 그렇게 임명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뭐냐면 자기 이제 일종의 측근 세력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749번에 있는데 한의중에 있으니까 한의중에 때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삼장제도와 정비와 호적 정리를 했다. 그래서 요 삼장제도와 호적 정비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있는데 요 동계하고 한의중이 있어요. 한의중 보시면 되고 그냥 간창과 의창을 설립해서 이재민을 구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중국서 서서에 있는 내용이군요. 그래서 한의중과 요 관련된 내용이 동계에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제란다. 그게 문제예요. 예, 제가 하다가 뭐 지금 지쳐가지고 발음이 헛나와. 두 타임 정도 되면 발음이 헛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발음도 안 좋은데 너무 지치면 이게 피곤해가고 발음이 좀 헛나오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문제는 그 당시 이제 많은 사회정책을 실시했다. 먼저 물러냈던 남동지구의 호구를 정리하여 공정한 조세 정책을 실시할 기반을 마련했고 또 간창과 의창을 세워서 비상시에 대비했다. 간창은 군대와 관리에 필요한 비상식량을 저축하고 의창은 항해 설치해서 기근과 가뭄에 야기된 이재민을 공화국에 설치했다. 자, 의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죠. 고려나 조선시대 때. 그래서 뭐 의창이니 뭐 사창이니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중국산을 좀 보면 우리나라 그런 정근대 시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제도를 많이 뺏겼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말하면 중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많이 이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제도를 많이 들어왔잖아. 예, 그게 있는데,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개간 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대흥성을 간소했어요. 예, 그래서 이 대흥성이 나중에 당나라 장안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한나라 장안과 비슷하지만 장안의 남동쪽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흥성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할 필요 있어요. 이 대흥성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화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화사에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강통구와 상향동을 건설했다. 우리가 그 양제 때 우리가 대운항을 건설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양제 이전에도 그 당시 강통군이 상향동이니 하면서 일종의 몇 개 이제 뭐냐면 대운하를 만들었어요. 대운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한의중에 있으니까 한번 그때 이제 또 읽어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침입했다. 양제 때도 침입했지만 고구려를 또 침입했죠. 고구려가 먼저 선빵을 때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교과서 보시면 말갈병 10만 명, 만 명인가? 뭐 하여튼 10만 명인가 동원해가지고 만 명 정도다. 먼저 요소 지역을 공격하니까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고구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 본토에 들어가기 전에 태풍이나 이런 것들 불어가지고 결국엔 어, 물려놨다.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정기라는 사람이 이제 뭐 물리쳤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고구려 침입했지만 대규모 침입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침입 관련된 내용들 이제 이렇게 있지만 여기 관련된 내용은 한의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수나나 문제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있는데 동계 수나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하기 전에 왜 순화가 통일했는가? 그러니까 북쪽에서 순화가 왜 통일했는가? 그 내용을 이제 이 그냥 배경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순환화가 일어나는 게 강중 지역이죠. 이 간중 지역은 지난 시대 때부터 요충지였죠. 그래서 이제 순환화도 요 지역에 중심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 대흥성이나 그 다음에 대흥성 이름이 나중에 장항성 고쳤잖아요. 다 간중 지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간중 지방의 위수 분지는 지정학적 그 위치 중요성이 매우 컸다. 서쪽과 동쪽으로 분열된 북주와 북지의 대립 관계에서 서쪽의 북주는 경제적 인구 영토의 우세한 동쪽의 북지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간주의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자, 북주는 장안을 도읍을 해요. 지리적 요충지를 차지했고, 이어 수나 또한 장안을 도읍을 해요. 이때 장안이라는 거는 이때는 이제 그 장안인데, 요 장안을 좀 더 뭐냐면 학대 개편해서 했던 것이 대흥선이고요. 대흥성을 또 이제 이름 바뀐 게 장안성이야. 그러니까 순화와 대응성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시가지, 여기는 구시가지, 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순화 통일은 북주에 의한 하복 통일의 연장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북주 북제의 지역적 위치는 선비족 하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 선진 지역인 북제는 선비족의 하나가 일찍부터 촉진되면서 남쪽 문화가 침투돼서 귀족세의 강성을 만해서 이에 반해 이제 북주는 선비적 고유의 군사력 보존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북주의 수대에 이어진 통일의 배경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북주는 아까 이제 강농 집단 있죠. 부천진과 연결된 그래서 수당을 결성한 삼왕조의 가계를 지닌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이른바 강농 집단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 강농 집단은 핏줄로 다 연결돼 있어 혼인 관계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는데 그 당시 북주의 수당 건국자 보면 다 강농 집단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수하고 수에서였던 수의 이제 양경과 수나 양제와 당나라 이연이 이종사청이에요. 그래서 독고시 집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다. 예. 그래서 이제 인척 관계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남조의 한인 귀족이나 북의 남양청도 이외에 선비족과는 그 계보가 전혀 다른 가게이다. 그래서 예전에 있고 자, 이 강농 집단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한 두 번 정도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챗 GPT 아니 제미나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강릉 집단 있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강농 집단은 중국 북위 말기부터 수당에 이르기까지 중국 북방 지역의 정치, 군사, 사회를 주도했던 문벌 귀족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목민족인 선비족하고 한족이 융합된 집단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명칭의 유래에서는 강농이라는 말이 그대 본권인 간중과 농서를 합친 앞글자를 딴 그 다음 말인데 오늘날 삼서성과 감수성 일대 여기가 무천진에 있었던 지역인데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육진의 날을 거치면서 실권자 우문태가 무천진 중심의 어떤 그들을 군사 귀족 집단을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형성됐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뭐 팔주국, 뭐 24대장군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자, 그 팔주국이란 최고의 이제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끈끈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릉 집단을 보면 수나라 문제 양견, 그 다음에 당나라 강릉 집단이 있는데 서로 다 이제 인척 관계 연결돼 있어요. 이종 사촌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됐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고조를 좀 보면요. 당나라에 세웠던 이현 역시 강릉 집단 핵심 가문 출신이다. 그의 조부였던 이후는 팔주국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어머니였던 수문제의 항우와 자매기가 있다. 독고시 집안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종 사촌 집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문제 집안과 그 다음에 당 고조 이현 그러니까 그 당 고조의 집안의 그 계보들에 대해서 그 사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읽어보세요.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수문제 양견, 그 다음에 수양제, 당 고조. 근데 양자와 고조는 이종사촌 지간이었다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 때 이제 건국 과정에서 이 이현을 중심한 강릉 집단이 이제 건국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연히 초기 때는 이 강릉 집단이 정권의 주축을 이루면서 강력한 영향을 행사를 했고요. 그 무문을 겸비한 이들은 당나라 전성기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언제 이제 그 쇠퇴했냐? 여기에서 뭐 이세민 때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측천무 때죠. 예. 그래서 측천무 때 이제 이 무가 당나라 고종의 이제 후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본만을 쳐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그 강령 집단들이 반대했어. 무가 항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가 그거에 대해서 괘씸죄를 이제 여기면서 자기가 이제 무가 되고 예, 항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강령 집단을 대거 숙청을 하죠. 대신에 가거 제도를 통해서 신흥세력을 대거 이제 등용하게 되는데 이때 신흥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세호 그런 집단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다른 귀족 집단이 상동귀족 출신들, 이 상동귀족 출신들 대거 등용하면서 강동 집단을 이제 뭐냐면 쳐내면서 물갈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추천모 때 이제 세력 변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이제 보겠습니다. 국위 정권 안에 이제 선비족의 하복 진출과 특히 홍은제 하나 정책으로 북방민족의 강경한 군사 집단이 기족화되면서 문약이 흐르는 데 반해서 간룡 집단은 정치 군사면에서 상당히 참신한 기풍을 유지하기 때문에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면서 통일 주체색이 될 수 있었다. 저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배경을 보면 역시 군사력과 경제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분열시대 대립 왕조에서 통일색을 나올 수 있었던 건 군사력 배경을 하고 그 뒤에 경제력을 군사력을 뒷받침한 부국강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천하통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희의 오문태가 시한 부병제, 그 다음에 군전제가 북주로 계승되면서 강병과 부국강병 원동력이 되었다. 수나도 이들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진나라 병합했는데 자 이렇게 보다 보면 군전제가 북제는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북제도 군전제가 있어요. 예. 북제도 있고 북주도 있어. 예, 아마 이제 이거는 북주가 왜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지 수가 통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생략한 것 같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나라가 이제 뭐냐면 통일할 수 있는 배경이 남주 정권 상황이 그렇죠. 남조가 강력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남조는 자연의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으로는 북주에 앞서 있었다. 그러나 귀족 사회가 발전에 따라서 왕권이 유축되고 특히 군사력에서 항상 북주의 공세에 몰리면서 수세에 서게 되었다. 그 이후에 귀족 사회 내부로 중앙정계는 치열한 정권 다툼에 시말리게 되어 북주에 대한 이렇다 할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수의 대군이 진나라 수도 건강
남경 쪽으로 이제 가서 접근할 때까지 다 알지 못했고, 왕과 귀족들이 이제 황량에 빠질 수 있을 정도 남주의 무방비와 문약함은 수해 통일을 간접적으로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문제, 양견의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남조 그 문제의 이제 정책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나올 가능성 또 있고, 그 정책 기조가 이제 중앙집권, 남북융합, 국가재정, 붕, 요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또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예.